안녕하세요. 지난번 이야기했던 문재인 부동산 불법 투기 2탄입니다. 지난 편은 기송용을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전반적인 왁구를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임장을 한번 가보죠. 문재인의 현재 사저와 법조항 위반 여부에 관해서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장한 바는 문재인은 불법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맞다. 이름하야 사저 재테크. 제가 지난번에 이거 계획을 말씀드릴 때 두 번째 시간은 문재인의 농지법 위반, 범법 여부에 관해서 이제 따져보겠다고 했었죠. 오늘은 그 방송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재인은 문바들과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문재인이 11년차 영농인이 맞다. 그리고 둘째, 농지를 사서 건축행위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문재인 지 스스로도 SNS 통해서 그랬죠. 모든 건 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라쟁이 새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문재인은 공문서 위조, 지적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을 목적이라고 거짓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변경을 시행한 범죄자가 맞다. 이름하여 농지법 위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기성용 역시 똑같은 이유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제 제 주장을 펼쳐볼게요. 첫 번째, 문재인은 농업인이 아니다. 문재인이 자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보자고. 자, 농업경영계획서 363의 4번지 363의 4번지 문재인 사저에서 제일 큰 핵심되는 토지고, 이게 농지법 위반으로 이야기되는 토지입니다. 여기에 유실수를 싣겠다, 여기에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농경력 11년, 그리고 쓴 사람은 본인, 문재인 본인이 직접 썼다. 거리는 빼먹었죠? 영농거리. 왜 그랬을까? 졸라 뭐니까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여기 딱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농취증이라고 합니다. 농취증은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지자체에 심사를 거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취증을 얻어야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변경이 가능하고 이 토지에 내가 무슨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요걸 받기 위해서 농취증을 얻지 못할까봐 문재인은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이 자체가 범법 행위죠. 자, 그리고 여기 소유 농지의 이용 현황을 보자고. 경남 양산시 매곡동 30-2에서 4번지입니다. 주 재배작물 유실수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 사과나무, 과수원 생각하면 편하겠어요. 유실수를 작용하고 있다. 스스로 경작하고 있다. 면적은 6평, 5평, 15평 이렇게 되네요. 전부 다 답이에요, 지목이. 여기서 놀라운 매직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해당 토지는 매곡동 30-2번지죠. 뭐라고 나왔느냐? 1996년 4월 24일 30번에서 분할. 30번은 무엇이냐? 문재인 지금 현재 사저가 매곡동 30번지입니다. 이때 왜 분할을 했느냐? 당시 문재인 전에 소유자가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 받는 과정에 도로 폭이 좁아서 건축법상 도로공제선 분할이라고 해요. 집을 너무 크게 지으면 허가가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공제선 분할을 위해서 측량을 해서 4필지로 쪼갰다 이겁니다. 30번지를 잘라져 나온 게 아까 30-2번지부터 4번지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토지가 도로를 먹고 있어서 건축 허가가 안 나오니까 도로에 묻힌 토지는 쪼개서 잘라냈다는 얘기예요. 도로가 먹고 있는 토지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해당 토지는 도로 위겠죠. 그리고 지목은 당연히 전답이 아니라 로로 표시돼야 되는 거예요. 도로. 그런데 문재인이 고의로 누락시켰다. 그리고 누락시킨 기존의 지목인 답에다가 농지에다가 농사를 지었다고 허위 신고했다라는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11년 동안 아스팔트로 접혀있는 토지 매곡동 30-2번지에서 4번지까지 세 필지에서 유실수,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아스팔트에 심어서 키우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 경력을 근거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했고, 그것을 근거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농취증을 받은 겁니다. 그 농취증을 받고서 농지를 매입하고서 농지를 토질 변경을 했다. 불법 토질 변경. 이게 기성용 아버지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던 농지법 위반이에요. 그죠? 이거를 그냥 말로만 설명하니까 감이 조금 안 와닿으시죠? 그게 사실인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0-2번지죠? 매곡동 30-2번지.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누구든지 단돈 700원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으로 혹은 기획부동산 같은데 토지 매입을 할 계획이 있거나 토지 매입을 소개를 받았다. 바로 찾아보세요. 네이버도 있고 내공사에서 만든 시리얼이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네이버에서 나온 지적도예요. 지금 도로 옆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공사에서 만든 시리얼이라는 사이트예요. 자,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요거를 제가 네이버 길찾기로 찾아봤다. 딱 도로를 묶고 있는 이 땅이다. 30-3번지. 여기는 어디냐? 여기다. 아까 30-2번지가 여기였죠. 도로. 3번지가 여기다. 여기도 한번 사진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다. 여기 어디 나무가 심겨 있나? 어디 유실수가 있어? 이번에는 30-4번지. 여기다. 요거는 조금씩 실제로 지적도 떼서 가도 현장에 가면 조금 미묘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민이도 문재인이도 이번에 사저 짓기 전에 여기를 실사를 가는 겁니다. 실사를 가서 그건 뭐라 그러지? 씨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지적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완전히 도로 위죠. 자, 여기다. 문재인 집이 아까 요 담장 걸러서 여기고 얘들은 전부 다 도로를 먹고 있다. 요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매곡동 30번지. 짜잔. 요게 문재인 현재 사저입니다. 네, 요 색깔 칠해진 데가 현재 문재인 사저고 아까 옆에 담장 보셨죠? 이렇게 담장 쫙 쳐져 있는 여기가 30-2번지, 30-3번지, 30-4번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봐야겠죠. 진짜 그 땅이 맞는가? 자, 문재인 집이다. 여기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가 문재인 집으로 둘러져 있는 담장이다. 아까 제 사진이랑 일치하죠? 여기가 여기가 30-4번지, 그리고 여기가 30-3번지, 그리고 여기가 30-2번지. 이렇게 보니까 딱 한눈에 알아보기 쉽죠? 요거 제가 보기 좋게 그림도 그려놨어요. 요게 현재 매곡동 문재인 사저고, 요게 양산시 매곡동 문재인이 농사지었다는 30-2번지, 30-3번지, 30-4번지입니다.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주 명확하다. 빨간색으로 문재인은 아스팔트 위에 나무를 심고 11년간 갖고 온 경력을 바탕으로 나는 11년차 농업인이라고 자필로 기재를 했고 농업을 지속할 목적으로 농업계획서를 제출했잖아요. 지속할 목적으로 농지인 363-4번지 토지를 매입할 테니 농취증을 내어주세요. 나는 11년 경력의 농업인이고 363-4번지 토지에 유실수를 계속 기를 테니 농업을 계속 지속할 테니 농취증을 내어주세요 라고 지자체에 신고한 거 아니야. 다시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문재인 이 새끼는 1996년에 토지 형질이 전에서 도로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고 해태라고 그래요. 이거를 고의로 신고를 누락시키고 신고해서 수정하지 않았고 바뀌지 않은 등기상의 지목인 답을 바탕으로 작년에 11년간 농사를 지었다며 지자체에 거짓 신고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농취증을 받아서 새로운 사저 부지인 363-4번지 농지를 매입하고 전용하기 위해서 문재인이 자필로 해당 부지에 농사를 지었다고 허위 주장한데도 그 허위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다른 곳에 농사를 지은 농업인이 맞다고 말 같지도 않은 생떼를 쓰는 대깨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법은 농업인의 기준 또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3조 1항을 보자고. 잘 보이시나요? 자, 3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의 농지를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한 사람이어야 한다. 농업인의 기준 첫 번째,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을 해야 된다. 2호,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된다. 수익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졸라 쉽죠? 간단합니다. 1호를 만약에 주장을 하려면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졌다.
근데 문재인이 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쥐존만한 땅을 기재한 거 보면 농지가 없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패스. 2호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있다면 문재인이 제출하면 이 모든 의혹은 끝납니다. 문재인아, 농산물 수매 기록을 제출해라. 영수증이든 뭐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3호다.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된다. 1년에 단 3번 빼고 매주 양산 내려가서 농업을 했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잖아. 특보자 봤던 사람들의 증언이 다잖아. 나는 생태탕이나 조민 사태, 옵티머스, 라임 사태 때 등장한 가짜 등인들이 생각난다. 혹은 4호, 5호에서 얘기하는 농업 경영을 통한 혹은 고용 상태의 소작농이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수출을 해야 한다는데 현재 문재인은 어디에 고용된 상태인가? 문재인은 현재 5년짜리 담임 공무원으로 국민에게 고용된 상태이다. 국민으로부터 고용된 우리 국민의 고열로서 녹을 받는 공무원은 국민의 의혹을 품으면 증명해야 되는 존재라고. 그런데 어디 감히 5년짜리 담임 공무원 새끼가 정당한 의혹을 품은 국민에게 증명은커녕 되려 쫌스럽고 민망한 개돼지로 만들어버리면서 대드나. 여러분, 문재인이 농업인이 맞습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문재인이 농업인이라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발 이유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십새끼 네가 해야 할 일은 증명을 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고 충분한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 거다. 그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다. 아까 내가 제시했지. 농작물 수매 기록과 소작을 시켰다면 소작농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라. 혹은 단 3번 빼고 매주 1년에 단 3주를 빼고 매주 주말마다 지방을 내려갔다는 증거를 제시해라. 차를 끌고 왔으면 톨게이트 기록이 있을 거고 기차를 타고 왔으면 카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야. 저 땅에 농사를 지은 것이 맞다고 우길 거면 아스팔트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과실로 수익을 내는 너의 신기를 보여주길 바란다. 그런데 자칭 촛불 대통령 문재인은 항상 이따보다 국민의 의혹에는 어떠한 자료도 내어놓지 않으면서 대려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쫌스럽고 민망한 인간으로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말에 분노하긴커녕 되려 문재인의 방자한 말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대로 읊어대는 개돼지들이 대한민국에 졸라게 많다. 지금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의혹을 증명하고 밝혀내야 문재인과 집권 여당이 스스로 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원하는 사람은 문재인에게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시민입니까? 아니면 되려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쫌스럽고 민망한 개돼지 취급하는 문재인입니까? 둘째, 농지를 사서 지자체 허가를 받고서 건축 행위를 하는 것은 합법이나 처음부터 농지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고로 문재인은 엄연한 불법을 저질렀다. 때문에 축구스타 기성용은 경찰 반부패 경제수사대에 조사를 받는 중이다. 기성용 경찰 소환조사. 부동산 투기 의혹 부인. 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요. 토지는 지목상 농가밭으로 농지로 매입을 위해서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취증, 농업 취득 자격을 얻어야 한다. 기씨 부자는 농업 경영계획서에 밭작물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과 완전히 똑같죠? 농취증을 얻기 위해서 얘들은 밭작물이고 문재인은 유실수를 재배하겠다고 기재를 했다. 그리고서 매입한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재인이랑 똑같잖아. 뭐가 달라? 해당 내용은 앞에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 중 일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된 기성용과 내공사 직원처럼 국가 개발 사업에 포함돼서 보상가를 노린 것이 어떻게 순수한 의도인 사저 건립을 하려는 문재인과 같냐라는 대깨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맛보기만 보여주고 해당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줄게. 기성용과 내공사 직원과 달리 문재인이 수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문재인이 권력의 정점이 있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입법 권력을 이용해 권력을 견제해야 할 검찰을 검찰개혁이랍시고 권력 말 잘 듣는 정치검찰로 바꿔놨고 수사를 할 수 없게 수사권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검찰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문재인은 바로 수사감이다. 그 때문에 버닝썬 사태, 추미애 아들 사건, VIK 사태, 옵티머스 사태, 라임 사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민간인 사찰 및
불법 출금 사건 등 모두 뭉개지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부 각종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와 금강원 여러 행정조직에 있는 범죄자 새끼들이 깜빵에 가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되려 국민들에게 큰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자, 대한민국 헌법 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그런데 국가가 농지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 안 되게끔 문재인의 사전을 짓고 있죠. 여기서 경자유전이랑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농지법을 볼게요. 농지법. 모든 법조항은 1조 1항을 보면 해당 법안의 제정 목적이 있고, 그게 바로 해당 법을 적용 시 작동되는 법리라는 겁니다. 농지법 1조. 이 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사안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농지법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2장 6조 1항 2항에선 예외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문재인과 기성용과 LH공사 직원은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님에도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농지법을 위반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항에선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며칠 전에 했던 방송에서 청와대 경호처도 농지를 졸라게 많이 사는데 이건 농지법 위반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 법 제정 취지에서, 그리고 헌법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에 반하는 행태지만 시행령에 있는 거 어떡하나. 법에는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비난은 면할 수 없다. 어쨌든 부정확한 정보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경호처가 매입한 문재인 토지는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 네. 이게 그 전문가랍시고 기어 나와갖고 귀농식으로 전원주택, 전원주택 한번 검색해봐라. 농지 전원주택 검색해봐라. 졸라 일반적인 경우다. 그게 보통 요런 거다. 주말 체험 농농. 요것으로 농지를 소유한다. 자, 교육기관이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기관, 주말체험 혹은 담보농지 제공, 그리고 상속받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 상속, 임대 혹은 무상 사용케 했을 때 등입니다. 여기 2항을 그저께 영상 업로드 시 제대로 못 봐서 청와대 경호처와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여튼 위와 같은 법조항 때문에 업자들도 선수들도 아예 귀농으로 신청해서 주말 영농으로 하거나 잠시 묵혀서 농사 짓는 시인용이라도 하고 현지인의 명의로 지분을 분산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하는 꼼수를 쓰는 거잖아. 근데 문재인 이 새끼는 최소한의 그런 성의조차 없다. 그리고 문재인 쉴드 치는 기사에서 귀농을 예로 많이 들던데, 문재양이 귀농이 아닌 농업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302평 이하여야만 주말 체험 영농이 가능하거든. 문재인이 매입한 농지 363-4번지는 짜투리탕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그 필지가 사실은 가장 크고 큰 길과 연결된 정문이 들어오는 핵심 토지이며 무려 600평이 넘는다. 500평이 넘으면 농지위원 2명이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 1년에 30일 이상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가서 계속 확인을 해야 돼.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강제 매수 동의서를 써야 농식증이 나오거든. 그래서 문재양은 귀농으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주말 체험 영농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 오케이? 사실은 농지법이 좀 처벌하기 힘든 게 목적성을 밝히기가 힘들거든. 처음 농지 매입 과정이 농업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사람 마음속까지 들어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아내기가 애매한 법이다. 하지만 문재인의 경우는 너무도 목적성이 뚜렷하다. 허위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했고 매입하자마자 토질 변경을 통해서 바로 건축 행위를 했으며, 누구보다 스스로도
사절을 짓기 위해 매입했다고 말을 했고, 누가 봐도 문재인은 사절을 짓기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때문에 기성용이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축구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농지법에 무지하여 벌린 일이라면서 선처를 구하는 거 아니야. 정리하면 농지는 헌법 121조 농지법 2장 6조 1항에 의거 2장 6조 2항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건축행위를 할 목적으로 허위로 11년 농업인으로 신고를 하여 지자체로부터 농취증을 받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으며 그를 바탕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 피고 문재인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권한이 없으니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은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재인 정권의 경호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문재인 개인의 욕망을 위해 대한민국의 농지를 무려 720평이나 훼손한 것은 위법적인 요소만 없을 뿐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 보존이라는 헌법과 하위법의 배정 취지를 역행하는 행위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은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한 것이 맞다. 오케이?